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자기야, 엄마랑 통화했는데 누나가 조카 데리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대. 어? 시누이?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뭐 알다시피 조카도 있으니까 혼자서 애 보면서 일하는 게 힘드니까 엄마 집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셔. 조카가 아직 어리잖아. 밤에 깨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엄마가 그거 다 받아주고 있대. 그게 왜 당신 어머니 몫이야? 조카는 시누이가 낳았잖아. 그러면 시누이가 책임지는 게 맞지. 나도 알지. 누나도 엄마 눈치 보면서 미안해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조카를 방치할 수도 없고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누나한테 뭐라 하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누이가 책임져야지 어머니가 아니라. 애 엄마가 따로 있는데 왜 조카 보는 걸 어머니가 다 맡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누나도 계속 고민하다가 네일샵을 하기로 했대. 네일샵? 갑자기? 원래 배우고 있었잖아. 이번이 아예 가게를 낼 생각이래. 한 달 정도 준비하면 본격적으로 오픈할 수 있다더라. 근데 문제는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 누나는 네일샵의 한쪽 공간을 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조카랑 같이 지낼 생각이래. 뭐? 그러니까 네일샵 한쪽을 방으로 만들어서 조카랑 거기서 같이 잔다고. 가게에서 애를 키운다고?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생활이야. 조카가 무슨 짐이야? 가게 한쪽에 짐처럼 던져놓고 산다고? 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누나도 방법이 없잖아. 애 맡길 데가 없고 혼자 벌어서 키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엄마가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달라고 하셔서. 뭐? 엄마가 누나 대신 조카를 봐주겠대.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알바를 그만둬야 하니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생활비 조금만 보태주면 엄마가 조카를 봐줄 수 있대. 그러면 조카가 네일샵에서 자는 일도 없을 거고. 잠깐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카가 얼마나 불쌍해. 4살밖에 안 됐어. 가게에서 자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책임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도와주자는 거지. 아니, 정확히 하자. 생활비를 보태달라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야. 그리고 시누이 이혼한 건 안타깝지만 그건 시누이 일이고 어머니 일이야. 내가 왜 여기에 끼어야 하는데? 자기야, 너무 차갑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불쌍하고 누나도 불쌍하고 조카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데 자기만 너무 냉정한 것 같아. 그래? 그럼 당신이 하면 되겠네. 당신 용돈에서 떼든지 당신 월급에서 떼든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부담을 주려고 해? 자기야, 우리 부부잖아. 함께 해야지. 아, 이젠 부부니까 같이 해야 한다고? 당신 돈에서 나가는 거라면 나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나는 못 해. 너무한다. 자기 진짜 너무한다. 그래? 그럼 나는 못된 사람이네. 못됐어도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난 우리 집 생활비 감당하기도 바빠.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난 이만 잘래. 남편이 한숨을 쉬며 더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이미 이 대화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시누이가 이혼한 것도 시어머니가 힘든 것도 조카가 불쌍한 것도 모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왜 제 책임이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잘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시댁 행사 때마다 저를 은근히 배제하며 가족 취급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듯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었죠. 또 한 명의 철없는 가족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짐을 짊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나와 신우이. 옳게. 조카가 불쌍하지 않아? 네일샵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옳게도 알잖아. 네일샵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옳게가 조금만 도와주면 엄마가 애를 봐준다고 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상관이라니. 옳게도 애 낳으면 알 거야.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난 지금 옳게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생활비 조금만 보태주면 조카가 집에서 잘 수 있잖아? 엄마가 알바도 그만두고 돌볼 수 있다는데 그걸 못 해주겠다는 거야? 형님, 제가 알기로 형님 저한테 좋은 시누이 아니셨죠? 근데 지금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곱게 들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옳게한테 잘한 거 없다는 거 인정해. 근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조카 문제잖아. 조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옳게가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린애를 도와주는 거라고. 어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른이면? 형님, 지금 저한테 어른이면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이면 자기애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형님이 하고 있는 게 어른다운 행동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애가 불쌍한 건 알겠어요. 근데 제 애인가요? 형님 애잖아요. 제가 엄마예요? 형님이 엄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하죠? 그러니까 그 돈이 그냥 내 돈 되는 게 아니라 조카를 위한 거라니까. 진짜 웃기네요.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하면 형님 입장에서는 조카를 맡길 수 있으니 편해지는 거잖아요? 결국 좋은 건 형님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 애를 위해서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말 돌리는 거 형님도 참 능숙하시네요. 그럼 진짜 옳게는 그냥 못 본 척 할 거야? 못 본 척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미 형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고 형님도 저한테 특별히 잘해준 적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른이면이라는 말로 제 양심을 건드려서 어떻게든 돈 한 푼이라도 받아가려고 하시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텐 그냥 이 상황을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스스로 해결하세요. 저는 뻔뻔한 사람한테 어른 대접 안 해드려요. 진짜 너무한다, 옳게. 진짜 너무한 건 지금 이러고 있는 형님이죠. 저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왜 제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이혼을 한 것도 조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신우이도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시댁에서 저는 언제나 남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고 필요할 때만 가족인 척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어른이면 이래야 한다는 식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댁 문제에 제 시간과 돈 쓸 일은 없을 것이고 저들의 억지에 휘둘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와 남편.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진지한 이야기가 또 뭐야? 그냥 어머니랑 누나랑 상의 좀 해봤는데 우리가 생활비 몇십만 원 보태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 무슨 방법인데? 차라리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이사시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생활비 몇십만 원 주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누나도 조카 데리고 네일샵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고
어머니 조카 봐주느라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집이 너무 좁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잠깐만 우리가 이사를 시켜준다고? 그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뭐가 현실적인데? 그걸 왜 우리가 해결해야 해? 아니 그러니까 조카도 불쌍하고 누나도 다시 자리 잡으려면 힘들고 엄마도 나이 드셔서 알바하면서 고생하시고 우리가 좀 도와주면 다 같이 편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시켜주자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한 번만 딱 도와주면 된다는 거지. 이사만 시켜주면 이제 더 이상 손 안 벌리겠다고 하셨거든. 한 번만? 그 한 번만이 지금까지 몇 번이었는지 기억은 해? 시어머니 알바 관두고 싶다고 한 번, 시누이 이혼한다고 왔다고 한 번, 조카 봐준다고 한 번. 당신의 가족들은 한 번만이 왜 이렇게 많아? 이번엔 진짜야. 엄마가 약속하셨다니까. 그래, 그럼 줘야지. 진짜? 여보, 고마워. 너를. 뭐? 너를 줘버리겠다고. 왜 집을 줘? 그냥 너를 줘버려야지. 네가 직접 집도 이사하고 네 누나랑 조카 그리고 네 엄마까지 다 돌보는 게 더 빠르겠다.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네가 직접 해결하는 게 맞지 않아? 여보, 지금 너무하잖아. 가족이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 네 가족이니까.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넌 정말 양심도 없다. 네 누나는 조카 하나 키우면서 네 엄마 등골 빼먹고 있고 네 엄마는 나한테 돈 달라고만 하고 있고 너는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집까지 사달라고? 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내가 너희 가족 보험이야?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알잖아. 엄마랑 누나가 힘든 거.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또 한 번만 나왔네. 너 그 말 할 때마다 진짜 역겨운 거 알지? 아니 그냥 우리가 넉넉하니까. 우리가? 내가 넉넉한 거겠지. 너 아니잖아.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돈 더 많이 벌었고 내가 더 많이 내고 내가 더 많이 도와줬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 나는 내 가족을 챙기면 되는 거야. 왜 내가 네 가족까지 떠안아야 하는데? 그래도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됐어. 도와줄 사람 따로 있어. 네가 도와. 네 엄마 아들이잖아. 네 누나 동생이잖아. 네 조카 삼촌이잖아. 나는 왜 끼는 거야? 내가 왜 네 가족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여보, 진짜 너무하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러니까 네가 도와주라고. 네 가족이잖아. 너 지금 보니까 이거 결혼이 아니라 네가 네 집안 수호 천사 되는 거였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네 엄마랑 결혼해. 네 가족이랑 평생 잘 살아라. 나는 빠질 테니까. 잘 가. 그 후 이야기. 남편은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 화를 내며 반발하더니 결국에는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죠.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끝없는 요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남편. 결국 남편도 그 가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엮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뻔뻔한 시댁 식구들과 그들에게 휘둘리는 남편, 역시 그 가족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지금까지 대신에 우리 지아였습니다.